정말 친절한 소개 감사합니다. 여기에 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건강 프로토콜에 대해 발표하러 올 때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서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곧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종종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본능적으로 나쁜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그 길로 가지 않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좋은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곧 여러분이 먹는 음식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오늘도 늘 하던 뻔한 표현들을 다 쓸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젠지노에서 일하기 전부터 늘 해온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자신이라는 말은 진짜 몸을 구성하는 재료라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활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정말 단순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영양 건강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가 되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좋아,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 영양 건강이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것이 곧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항상 영양 건강 상태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여러분의 영양 건강 상태를 개선하세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영양 건강을 개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먹는 것이 곧 여러분 자신이고 영양 건강을 개선했다면 그 결과로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몇몇 분들, 예를 들어 라스와 제이콥,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네요. 행사에서 사람들이 다가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전 항상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곤 하죠. 왜냐면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의사에게 가서 저는 정말 좋은 식단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의사가 아니요, 저는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당신에게 정말 좋은 식단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상상해 보세요.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가 아니요, 아니요, 좋은 식단을 원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며 말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에 효과가 입증된 간단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여러분의 영양 건강을 향상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전에 보셨을 법한 슬라이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적을수록 좋으니까요. 저는 내용을 줄이고 정제해서 건강 프로토콜의 본질만을 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게 오히려 좋은 게 제가 원하는 만큼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여기 붙잡혀 계신 거 맞죠? 하지만 저는 몇 가지 슬라이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오늘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게요. 하지만 핵심 슬라이드 몇 개만 짚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필기하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 행사에 참석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모두 온라인에서 제가 말하는 걸 보셨죠? 여러분 모두 이걸 홍보하고 판매하고 권장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여러분 중 몇 분은 저보다 더 오래 이 일을 해오셨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필기나 스크린샷을 단 하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들어주세요. 정말 간단하고 핵심만 담은 건강 프로토콜 버전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전부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반복이 핵심이니까요. 선반의 책이 정말 많은데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집 전체가 책으로 가득할 정도예요. 책들을 다시 읽으려고 두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얻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도 같은 물에 두 번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문구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같은 물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은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이에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고
그 인용구를 찾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치에 따라 인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도 변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요. 이 슬라이드들을 띄워보려고 해요. 대부분의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건가요?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좋아요. 맨 위로 바로 가봅시다. 이제 데모 모드로 전환할 건데 마치 정말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네요. 자, 됐습니다. 그냥 저를 콜리라고 부르세요. 자, 건강 프로토콜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세 가지 단계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저는 항상 다른 동료들이나 학자들, 의사들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영양사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음식을 먼저 챙기라고요. 저도 그렇게 말해요. 정말 100%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식단을 갖길 바라는 영양사이자 현실주의자입니다. 영양사가 되기 전부터 그랬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실을 직시하고 좋아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정말 그만큼 간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 프로토콜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영양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아주 심오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이란 무엇일까요? 누구의 말을 믿으실 건가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찾아보실 건가요? 뉴스 기사에 귀를 기울이실 건가요? 최신 유행 다이어트 책을 읽으실 건가요? 모두에게 특정 색깔이고 그 단어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책 말이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것만 하고 수요일에는 저것만 해야 한다고 하죠. 사람들은 건강한 식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말 혼란스럽고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젠지노에 오기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동의하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이걸 보고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은 에너지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왜 매주 매일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까요? 그리고 전문가의 팁을 원하신다면 항상 약간의 칼로리 적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좋은 체중을 유지하고 싶다면 항상 약간의 칼로리 적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만큼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식품을 먹어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초가공식품의 섭취는 피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부 보건당국의 규제 지침과 권고사항입니다. 매일 최소 5번의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하고 식이섬유도 섭취해야 합니다. 아마 식이섬유 맥스 열풍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참 재밌는 종족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도 충분히 하자는 생각은 잘 안 하죠. 우리는 완전히 반대편 극단으로 가야만 합니다. 식이섬유를 최대한 섭취해 봅시다. 식이섬유 파티라도 열어야겠네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식이섬유를 먹어야.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최소한 주의해서 3회는 생선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최소 기준에 맞춰진 언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건강을 바라보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가장 높은 기준을 권장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길 바라며 가장 낮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피라미드를 좋아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식단은 이렇게 구성하세요. 물은 충분히 마시고 차나 커피도 곁들이세요. 채소, 콩류, 과일도 모두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통곡물과 감자, 우유와 유제품, 생선, 달걀, 고기, 지방과 오일, 가공식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만약 전 세계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전의 5가지 포인트를 이 아름다운 이미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알겠죠?
이건 자극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사실의 진술일 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평가해 보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먹는지 살펴보면 피라미드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바뀐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2026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쉽게 듭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지침에서 모두에게 권장하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준비시키고 영양독으로 무장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고 전 세계 모든 보건기관이 우리 모두에게 권장하는 것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게 바로 건강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촉진하 또한 보완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직 본인만이 압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사람들과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가끔이란 게 뭔지, 간식으로 괜찮은 게 뭔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으면 너무 많은 건지, 얼마나 적당한 건지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말 다양하죠. 개인의 상황, 인생 단계, 경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 영양 정보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메가 육아삼의 수치 및 비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을 살펴봅니다. 또한 미량 영양소도 확인합니다. 미량 영양소는 당신의 몸이 하루 24시간 사용하는 생화학적 알파벳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영양적인 인간 건강을 강화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밸런스 오일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모든 연구에서 권장하는 6대 3 비율 안으로 사람들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덱스를 보면 권장 수준까지 사람들을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표준 보충제 데이터를 정량화하면 안 먹는 것보단 낫지만 부족합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과 일반적인 EU 수치를 봐도 목표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170만 개가 넘는 지방산을 분석했습니다. 주말 동안 MRE가 두 번째 논문을 최종본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그거야. 콜린, 내가 썼어. 제발 제출할 거라고 기뻐한다고 말해줘. 그리고 오늘 영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내가 기쁘다고 들으면 그녀도 기뻐할 거야. 이제 우리도 제출할 준비가 됐어. 주말 동안 그걸 읽는 데 시간을 좀 썼어. 우리는 이 정보를 과학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깊이 있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 더 강력한 연구 메시지를 전달하고 최고의 실천과 최고의 증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꾸준히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달성하도록 권장받는 가이드라인과도 일치합니다. 신뢰합니다. 오메가3 상태에 관해서 말이죠. 장청에 대해서요. 이 발표에서 얼마나 많은 슬라이드를 뺐는지 믿기 힘들 거예요. 저는 장의색에 빠져서 이런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아마도 도와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바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가 인간의 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정말 그만큼 단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요소가 정말 많긴 하지만 결국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식이섬유, 그리고 지난 1에서 2년 동안 저에게서 식이섬유가 먼저다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식단을 생각할 때 식이섬유를 먼저 떠올리세요. 자신의 식이섬유 필요량을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초기 권장 사항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제야 중요성이 부각된 거죠.
그래서 지금 SNS 전반에서 식이섬유 극대화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지노에 합류한 지 5년 반이 되었지만 그전부터 저희는 식이섬유와 그 이점을 꾸준히 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식이섬유가 먼저입니다. 우리 식단을 살펴보세요. 다양한 식단이 중요하죠. 다음으로 보충제가 효과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특히 식이섬유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정말 간단한 버전입니다. 예전 라이브 때보다 슬라이드를 줄였습니다. 당시엔 생화학적 내용도 다뤘지만 여기선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 등 여러 성분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것들이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되면 아세테이트 같은 단세지방산이 생성되며 다양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번성하는 이 생태계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생깁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뭔가 다르게 하려면 생각 자체를 다르게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장이 진정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공식이에요. 장은 종종 두 번째 뇌라고 불리지만 사실 우리가 태아로 자랄 때는 장이 뇌보다 먼저 발달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미주신경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전체 소통의 90%가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장청에서 뇌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뇌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장은 기분을 조절하는 주요한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유질이 평온함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 섬유질은 우리에게 힘과 회복력, 그리고 더 건설적이고 창의적이며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내장축은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분야에만 집중한 방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레인 메이커라는 책은 장이 뇌와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펩타이드와 GLP-1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 대답을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전 항상 섬유질을 늘리라고 답합니다. 식단에 섬유질을 더 추가하세요. 이 약을 먹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섬유질을 충분히 먹고 있나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우선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에 더 가까워질 거라 믿습니다. 만약 그 단계를 밟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식욕 조절 효과를 얻습니다. 인슐린 분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네, 식사를 한 후 혈당 반응의 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총량에 대해서만 얘기하곤 하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에서는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섬유질은 콜레스테롤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필이죠. 다시 말하지만 섬유질은 정말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섬유질은 좋은 장내 세균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혈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부정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고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식단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단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제품의 영양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필요성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주로 EU 여러 국가들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미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주는 자료에 따라 멕시코 같은 나라들도 종종 넣고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권장 섭취량의 50% 미만의 식이섬유만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인체 건강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긍정적인지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간단한 실천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죠. 우리는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계속 말할 수도 있지만 직접 도울 수도 있습니다. 과정을 단순화해 여기서 이걸로 격차를 줄이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미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게 건강 프로토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전 이런 점이 참 좋네요. 분명한 건 오늘 오후 제가 진진호를 떠나도 앞으로도 계속 건강 프로토콜을 권할 겁니다. 이 프로토콜은 가장 근본적이며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 프로토콜 안에는 지난 30년 동안 제가 사람들에게 영양에 대해 이야기해온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간단하고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도 바로 그 단순함 때문입니다. 이제 균형 잡힌 미량 영양소 섭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에선 이 주제로 전체 모듈을 진행했었는데요. 매주 3시간씩 24주간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 1분 30초 정도만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아주 깊게 다루지는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대학생들이 석사 과정을 마칠 때 이걸 기억한다면은 저는 정말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미량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언어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자신의 식단을 보며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질문하신다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섭취 중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로 명확하죠. 그렇긴 해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전히 저도 이걸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종합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그 작동 방식, 기능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젠지노에 합류한 이유죠. 다들 밸런스 오일 때문이라 생각해도 아니었어요. 엑스텐드 때문입니다. 다들 거기서 속임수를 쓰거든요. 우리는 똑똑하고 기능적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가장 앞선 종합 비타민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엑스텐드 플러스튼 두 가지 버전 모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결합 효과를 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타글루칸 때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정말 놀라운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하는 일은 부정적인 부작용 없이 면역 체계를 교육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학교에 보내는 셈이죠. 학교에 가면 펜과 노트를 들고 이 정보들이 필요해. 뭐라도 해야 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훈련하고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잘 작동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정말 기쁨을 줍니다. 정말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체내에 있는 성분들이 단순히 순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체 이용률이 높고 흡수율도 높으며 실제로 잘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가장 최고의 뭐라고 부르든 간에 다양한 식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루에 한 캡슐을 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두 캡슐을 먹는 사람인지 세 개나 네 개를 먹는 사람인지 확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정말 역동적이고 유연해서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계속 변하기도 하죠.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면 안 되지만 저는 말할 겁니다. 여행할 때는 저도 사용하는 양을 바꿉니다. 집에 있을 때는 하루에 두 알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여행할 때는 식단을 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할 때 시차 변화, 음식의 다양성, 여러 가지 요구 등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큰 부분을 저를 온전히 유지시켜 주는 건 제 생활 패턴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식단에 있어서는 저는 그 패턴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저는 타협 없는 일관성을 지킵니다. 바로 밸런스, 제노바이오틱 익스텐트죠. 섭취량만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절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죠. 포장지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주목받고 있음을 알며 필요한 것과 변화, 조정법도 압니다. 건강 프로토콜에 이 모든 게 담겨 있죠. 다시 피라미드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좋아요. 간단한 단계부터 시작해 한가운데를 뚫고 나가면 건강 최적화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승인된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EFSA. 즉 유럽식품안전청의 건강 주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지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보여드린 모든 성분과 포뮬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포 분열에서부터 더 나은 피부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제품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EFSA 승인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신체 전체를 위한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 몰라서 시계를 잠깐 볼게요. 그래도 꽤 잘한 것 같네요. 그게 뭐였죠? 한 20분 정도였던 것. 좋은 진행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였죠.